네,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예, 배우분들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거 유관순 이야기를 연출한 조민호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거에서 유관순 역할을 맡은 고화성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거에서 권혜라 역할을 맡은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거에서 이오기 역할을 맡은 정하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거에서 니시다 역할 맡은 류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기자님들 질문 받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했으니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유관순이라는 인물을 영화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얘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신화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는데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뚜렷한 한 여성, 하여튼 이런 거로만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서대문 형무소를 갔다가 거대한 걸개 사진으로 걸려있는 유관순 열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새삼스럽게 17살이었다는 것이 확 다가왔지만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눈빛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슬프지만 굉장히 이렇게 강렬한 눈빛이었는데 저 눈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단순히 열사가 뭐 태어나는 게 아니란다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17살 소녀의 마음을 한번 느끼고 파헤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그 덮여있던 그 소녀의 정신을 한 번은 살아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그게 영화를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도 실존 인물을 연기하기가 그 선뜻 결심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고화성 배우부터 한거를 선택하시게 된 뭔가 이유나 계기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요. 유관순 열사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봤지만 예상했던 일대기가 아닌 어떤 1년이라는 감옥에서의 시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되게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쉽지 않은 영화가 될 것이라고 사실은 처음에는 좀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감독님과 첫 미팅을 가지고 엄청난 신뢰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김혜은 배우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일단 되게 뜻깊은 영화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지만 감독님이 선택해 주신 거 말고도 되게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뭐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만나 뵙고 더 무조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하담 배우님. 저도 시나리오를 보고 탈북사에 이렇게 많은 이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경수 배우님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 생활을 하면서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역할이 굉장히 악한 인물이지만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저를 또 선택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은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뒤쪽으로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조민호 감독님과 고화성 배우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감독님께는 3.1운동의 과정이 아니라 그 1년 뒤에 형무소 안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열사가 당한 고문이나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절제해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고화성 배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를 제대로 다룬 작품을 한 거가 사실상 처음인데 워낙 그 역사적으로 의의가 크신 분이다 보니까 부담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혹시 네. 3.1 만세운동과 4월 1일 아운의 만세에 유관순 열사는 두 번 다 참가를 했는데 3.1 첫 번째 서울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은 그냥 한 학생 한 개인의 신분으로 유학당 학생들과 같이 나가서 만세운동을 한 것이고 아운의 장터 같은 경우는 주도를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는 각각의 이제 사료에서 의견들이 조금 다르고 또 주동한 분은 또 남자 어른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그 만세를 준비하고 만세를 하는 과정을 전면적으로 다루기에는 유관순이라는 한 소녀가 어떻게 만세를 참여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고양돼 나가고 싸워 나갔는지에 대해서 잘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1년 동안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만났던 어쩔 수 없이 만났던 원해서 만났지 않았던 하여튼 그 25명이나 되는 8호실 감방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나이가 가장 어린 축에 들었을 텐데 그 유관순 열사가 가진 어떤 실제 두 번째 그러니까 1주년 1920년 3월 1일에 벌어졌던 감옥에서의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것은 역사에 사실 남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그 박해를 고문을 받을 것 뻔히 알면서 심지어는 죽음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만세를 주동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왜 과연 이런 어떤 감정, 이런 의식까지 정신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잘 드러낸다면은 유관순의 어떻게 보면은 남김없이 살았던 18년 동안의 삶을 1년 동안에 축약해서 보여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울림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고문 장면을 좀 절제해서 표현하신 것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어가지고 네. 고문을 절제했다기보다는 고문에 실제적으로 그때 가해졌던 고문들이 많다고는 돼 있는데 가장 큰 고문들 3개를 지금 그러니까 벽간 고문,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 매다는 고문, 그다음에 뭐 어떤 손톱을 뽑는다든지 이런 고문을 하고 다른 고문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 고문들은 조사를 해보면 약간 20년도 이후에 조금씩 많이 개발이 됐던 거고 19년도에는 약간은 저 정도의 고문이라는 고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고문들이죠. 저 고문은 지금 상상한다면
그리고 절제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그 어떤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그게 대해서 어떤 잘못하면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어떤 그처럼 느낄 수도 영화 중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고문 속에서 까지 지지 않았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한다면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고화성 배우님이 지금 이제 연기 처음 질문 캐릭터 접근 질문 들으시면서 이제 예전 생각도 나시고 하셨는지 약간 좀 감정이 북받쳐 오르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잠시 그러면은 캐릭터를 어떻게 접근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처음에 했었던 일은 되게 멀리 있던 유가순 열사님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성스럽고 또 그냥 존경 그 이외에 어떤 감정도 느껴본 적 없었지만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표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다가가는 작업이 되게 죄책감도 있었지만 재밌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네. 앞쪽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역사적으로 되게 굉장히 의의 있는 사건과 인물을 다룬 영화잖아요. 조금 어떻게 연기에 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힘들었거나 조금 감정적으로 북받쳤던 순간이나 장면들은 없었는지 네 배우분들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류경수 배우님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 인물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조선인으로서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해야 되지? 뭐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나름의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가장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래야 되나 했던 장면은 고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정하담 배우님. 연기를 이걸 접근을 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 있고 그 마음이 너무 큰데 저보다 지금 저 나이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공감이 어떻게 가까이 느껴야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김혜은 배우님. 저도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촬영 현장이 아무리 힘들다 그러고 뭐 마음적으로 얼마나 더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약간 그때 그 시절에 그런 걸 제가 감히 잘 알고 하고 있나라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게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안 들기도 하고 네, 그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화성 배우님도. 네, 저는 처음 촬영 스케줄을 받고 그 영화 중후반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장면이 있는 촬영 날을 카운트를 했어요. 그게
어, 너무 제가 그동안 해본 연기 중에 가장 대사가 길었고 또 문어체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워서 끊임없이 되뇌어서 이제 결국 외우게 된 것이고 그 감정들이 너무 사실 어려웠어요. 부담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던 그 촬영일이 오늘로 다가왔었고 또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왼쪽에 차고 이제 슛을 들어가는데 조 감독님이 레디 하시자마자 갑자기 오디오 감독님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마이크를 오른쪽에 옮기시면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할 정도로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나서 그 8호실 안에 있던 25분의 모든 수인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낭독을 했었는데 컷 되자마자 다들 약속한 듯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되게 뜻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영화만큼이나 좀 감동 깊었던 현장 얘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 예, 이쪽으로 마이크 가져다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스포츠홀 윤기백 기자인데요. 일단 김혜연 정화담 배우께 질문이 있는데 연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관순이라는 인물을 함께 하셨잖아요.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찾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유관순이라는 인물과 잠시나마 생활을 하시면서 유관순이라는 인물을 느껴보셨잖아요. 그래서 영화 촬영 후에 유관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 두 배우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류경수 배우님께는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가 되게 아픈 영화인데 류경수 배우가 맡은 역할은 오히려 아픔을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좀 촬영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은데 연기에 임하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인데 좀 어떻게 관객들에게 이 캐릭터가 보여주길 바랬는지 좀 고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정화담 배우님 유관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그 마음,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이 영화를 함께 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마음을 계속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네, 류경수 배우님. 네, 개인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임했는데 촬영 시작에 앞서서 유관순 열사 생가를 천안에 있는 유관순 열사 생가를 방문했거든요. 그 생가 뒷산에 보면 그 산 중턱에 초혼묘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절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 연기나 잘하면 되지. 근데 저는 당연히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괜히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앞으로도 촬영하는 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내가 이 촬영이 끝나고 영화가 개봉하고 또 상영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이 아픈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더 공부해 나가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죄송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실존 인물들을 연기하신 그 배우분들이라서 질문이 많이 몰리실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만세운동 1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옥사에 여러 여성들이 있었다. 이제 거기를 연출함에 있어서 뭔가 가장 염두해 두셨던 약간 그런 부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그 서대문 형무소를 가고 몇 번 더 방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게 한 8년 전, 9년 전인데 그 8호실이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그 이제 그 예전에 없어져 있는 그 여옥사를 복원을 해서 전시실처럼 만든 곳인데 설계도를 이제 찾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8호실을 들어갔을 때 저도 그 안에 뭐 한 많아봐야 한 10명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실제로 이제 유명 인사들에 걸려 있는 분이 8분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유관순을 비롯해서. 근데 나중에 그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은 25명 분이 여기서 생활을 했다. 그때 마침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25명이냐 이렇게 서봤습니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냥 1m 간격도 아니고 30cm 간격 정도로 이제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거는 사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데 영화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25분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한편 그것을 상상해내지 않고서는 이 영화가 일단 씬들을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25분과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을까. 시나리오를 쓰는 내내 좁은 방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일부러 그 어떤 폐쇄 공포증 같은 걸 좀 느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온정과 어떤 경계와 불신과 또 한편은 차별, 전혀 다른 환경에 자라온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 하나로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겠구나.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쉽지 않겠구나. 그렇지만 언제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찍을 때는 그 25분 여기 계신 배우 뿐만 아니라 연극 배우분들이 이제 각 그 단원들 극단별로 오셔가지고 뭐 3분, 5분씩 오셔서 앙상블을 만들어냈는데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그 생생한 25명의 8호실을 왔다가 재현해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배우들의 어떤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영화의 말미에 나오지만 그 자막에 그 니시다의 행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 척결되지 않은 역사에 대한 나름의 감독님의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영화에서는 그 여성 감옥에서 이제 일종의 그 만세운동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든 가려진 역사에 대한 또 가려진 여성에 대한 감독님 나름의 의식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 유관순 영화를 이렇게 기획하고 떠올릴 때 유관순 대 그 일본 제국주의 아니면 이제 교도 당국 하여튼 의 대결만으로 이 영화 이 단순 구도만으로는 영화가 되지 않으니까 유관순과 유관순 속에 있는 또 수많은 갈등, 뭐 하여튼 많은 서로의 어떤 갈등 모순점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계속 그 역사적 사실 나와 있는 정춘영이라는 그 니시다 지로라고 일본명을 하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처음에는 뭐 단역 정도로 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구도 속에서의 그 당시의 어떤 유관순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같은 어떤 나이 비슷한 나이대 청춘들이 어떤 길들을 갖는가에 대한 어떤 갈등과 모순점, 또 유관순의 마음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춘영이라는 인물을 이제 아주 2줄짜리 짧은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정춘영이라는 인물을 한번
드러낸 겁니다. 살아나게 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그 정순영을 통해서 뭐 어떤 친일파의 어떤 하나의 그 표본을 갖다가 제시한 건 아니고요. 수많은 친일파들과 이제 그 부역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유관순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대척점에 있는 어떤 인물, 또 그 당시에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존재했던 청춘의 한 모습을 제시하면서 그 시대를 약간 좀 입체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오른쪽.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랑 고화성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감독님이 이제 흑백 위주로 촬영을 하시고 이제 중간중간에 컬러풀도 넣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고화성 씨는 이제 유관순 열사에게 좀 한 사람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좀 연기적으로 좀 어떻게 더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 부분 듣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감옥 속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씬들이라서 그 좁은 감옥에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미세한 감정들이 부딪히고 드러나고 표현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컬러로 했을 때보다 흑백으로 했을 때 그 어떤 그 감정의 결들이 아주 미세한 결들이라도 다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처럼 생활할 수 있고 막 감정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표현하기에는 흑백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시나리오를 쓰면서 계속 했었고 또 그것이 저는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의 모습보다도 1919년의 서대문 형무소의 모습은 거의 지금으로 치면 축사와 다름없는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밖에보다 더 덥고 겨울에는 밖에보다 더 추울 정도로 이 안은 생지역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생지역을 컬러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도 차마 이렇게 많이 못 볼 것 같은 그리고 고문 장면이나 치료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컬러가 보여주는 그 약간 과학적이고 피학적인 어떤 느낌들이 너무나 참기 힘들고 관객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해서 흑백으로 표현했을 때는 관객분들이 상상하면서 조금은 그 여지를 두고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관객들한테는 좀 불만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다행이다 할 수도 있겠는데 제 의도는 뭐 첫 번째와 두 번째 통틀어서 흑백을 통해서 인물의 스펙트럼, 감정의 선들을 표현하고 또 그걸 갖다가 좀 순화해서 보여준다. 이런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화성 배우님. 저는 익히 봐왔던 그 유관순 열사님의 사진 말고 또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감정들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촬영 준비 전에 영화 속에서는 후회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이 보실 때 낯설지 않을까 하는 그 겁을 이제 이겨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촬영 때 되게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던 또 그런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잘 안 우는데 이번 영화를 하면서 되게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뭉클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세요. 네. 아, 네.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 일간투데이 최유진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영화에서 3.1 운동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만세 운동을 다시 감옥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서대문 그 부근에서 퍼진 그 만세 운동이 영화에서 서서히 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강렬하게 만세 운동 상황을 비추시지 않고 그렇게 서서히 퍼지게 연출하신 이유가 뭔지 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3.1 운동은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국내에서는 자막에도 나오듯이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살해당했고 4만 5천 명이 되는 분이 체포당하는 그 어떤 엄청난 학살극이 벌어졌던 되면 참 그런 슬픈 역사였습니다. 그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넘어가서 살아남은 자들이 혁명과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어떤 보복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1주년이라는 걸 알면서도 숨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감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감옥이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도화선이라는 것은 이제 서서히 퍼져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씩 소문이 번져나가고 사람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 나가고 그래서 서대문 일대에서 하다가 밖으로 번져나가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또 하나의 또 그 탄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더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 같다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감독님 아까 저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질문해주신 부분 중에 그 만세 운동이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가려진 여성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깜빡했었네. 네. 구한말부터 시작되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여성 그 선각자분이나 지식인들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어떤 굉장히 그 뛰어난 지식인 그 사회적 명망가들이 여성 운동뿐만 아니라 여성 독립 운동을 같이 많이 주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두각을 못 드러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목숨을 건 싸움인데 그게 실천을 의식을 실천하는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때문에 투옥되고 유관순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투옥을 됐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8호실에서 만세가 시작됐다 하는 사료를 접하고 그 감옥에서 그 8호실의 면면들을 봤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관순만큼 의식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유관순이 주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주도할 수도 있고 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사람들이 인지상 그 어떤 같이 우리가 만세를 부르자 하는 것은 합의를 봤던 것 같고 유관순이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캐릭터상 가능하다 생각했고 충분히 그 2차 만세 운동은 서대문 감옥의 여옥사 8호실부터 시작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더 이제 소중한 거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영화를 기다리시는 관객분들한테 배우님부터 이제 감독님까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경수 배우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뭐 많이 봐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시간이 앞으로 한참 흘러서도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도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하단 배우님. 뜻깊은 영화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마음으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혜연 배우님. 한 거는 찍기 전부터 뭐 어떤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도 참 많이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뭐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에서도 그렇고 찍으면서도 더 많이 후회도스럽고 또 찍은 영화를 오늘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는데 처음 보는데 이렇게 영화관에 앉아서 보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울 만큼 좀 이상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벅차기도 하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과거의 한 장면을 보게 된 것 같고 참여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자리고요. 네, 꼭 많이 봐주시고 이런 좋진 않죠. 어떤 이런 시간들을 다 같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아성 배우님. 네, 저는 죽음보다 삶으로 기억되는 인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관순 열사님이 오늘 울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가 굉장히 작은 예산의 영화인데 정말 베테랑 스태프분들이 많이 모여주셨어요. 그 점을 꼭 언급하고 싶었고요. 우리 배우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 감독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네, 아성 배우가 얘기했듯이 이 영화는 재산 영화일 뿐만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의 지원을 받아서 10억 이내의 어떤 그 예산 속에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린다 이런 마음보다도 묻혀 있는 역사를 깨어내서 그 살아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걸 통해서 지혜와 용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하는 그냥 일념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배우와 스태프들이 아주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던 것이 저한테는 고마울 따름이고요. 영화가 개봉한다는 것 자체도 가슴이 벅찹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은 네, 아까 들어오셨던 분으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운데 보시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뒤로 마킹,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무대 위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하담 배우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 그리고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면 봐주세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왼쪽으로 한번 시선 주시고요.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화성 배우님은 남아 계시고 다른 세 분 모시겠습니다. 다른 배우분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함께 저희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세요. 네, 감독님. 네, 유경수 배우님 옆에 서주시고요. 자, 정면 보시겠습니다. 감독님 좀 더 네, 안쪽으로, 감독님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정면 마지막으로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상으로 한거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월 27일에 개봉하는 한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